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세희입니다. 작년보다 추위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올여름 무더위가 대단했던 만큼 겨울 추위도 매서울 거라고 하던데요. 날씨가 추워질수록 관절 질환 통증도 심해지고 더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관리를 잘 해야겠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 관절은 노화를 겪는데요. 특히 어깨가 아파서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들다거나 또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다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어깨와 무릎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깨와 무릎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깨와 무릎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정진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어깨와 무릎 질환입니다. 어깨와 무릎은요, 나이가 들면서 흔히 문제가 되는 관절 부위죠? 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 노화가 진행되면서 몸의 이곳저곳에서 관절염이 발생하는데요. 네. 특히 어깨 무릎 관절 부위에 퇴행성 질환이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어깨의 대표적인 관절 질환으로는 50대 이상에서 주로 나타나는 오십견과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 있고 또 충돌증후군이 있습니다. 무릎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여성들이 대부분 겪는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네, 먼저 어깨 질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깨 질환하면 대표적으로 오십견을 떠올릴 텐데요. 오십견은 어깨를 쓰기도 어렵고 또 어깨가 아픈 질환이죠, 선생님? 네, 오십견은 주로 50대에 발생한다고 해서 오십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 또는 동결견이라고 합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깨 관절의 제일 깊은 부위에는 관절낭이라고 하는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관절낭이 염증으로 두꺼워지고 쪼그라들어서 생기는 병이 오십견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왼쪽 정상 어깨의 경우 관절낭이 볼록하게 아래로 나와 있는데 가운데 오십견 어깨의 경우에는 관절낭이 쪼그라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십견은 어깨가 얼어 있는 것처럼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 아프고 어깨 주변 관절과의 혈액순환 장애로 어깨 관절의 기능 장애를 유발합니다. 네, 이제 50이 되었다고 다 오십견이 생기는 게 아니라요. 최근에는 또 젊은 연령층에서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던데요. 선생님 왜 그런 건가요? 네, 오십견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힘줄이나 관절낭이 노화가 진행되면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깨를 다쳐서 충격을 받았을 때나 어깨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재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목 수술을 하고 나서 2차적으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오십견이 발생하는 확률이 2배 정도 높고 네.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약 5배 정도 발병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또 운동 부족, 스트레스 그리고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젊은 층에서도 어깨에 오십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깨 힘줄이나 관절낭의 노화로 염증이 생기면서 오십견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깨 수술이나 목 수술 후에 또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또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하는 질환이 오십견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오십견의 증상은 어떤가요? 네, 처음에는 목이나 어깨로 피로감이 있고 좀 뻐근하고 이러다가 심해지면은 어깨를 움직일 때나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밤에 통증이 더 심하고 통증이 계속되다 보면은 팔을 뭐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 옆으로 돌리기도 힘들어지고 또 뒤로 돌리기도 힘들어져서 세수하기 또 머리 감기 옷을 벗고 입고 할 때 그리고 때로는 용변을 본 후에 뒤처리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등의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악화가 되면 목과 손가락까지 통증이 지속되고
그다음에 저림 증상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이제 팔을 올리기도 들어올리기도 또 세주를 하기도 이렇게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오십견의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오십견은 굳어진 관절낭을 풀어주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초기에는 소염 진통제, 근육 이완제 같은 약을 복용하고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주사나 윤활렉을 보충해주는 주사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는 온찜질이나 아니면 관절 운동 범위를 넓혀주는 운동 치료를 같이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특별한 수술적인 요법 없이도 어깨 운동과 온찜질 등으로 어깨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면은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에도 통증이 완화가 되지 않고 관절 운동 범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네. 직접 수술을 통해서 관절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관절낭을 절개를 해줘서 이완시켜주는 방법을 고려해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관절의 노화로 찾아오는 어깨 질환, 오십견 말고도 다양한데요. 어깨 힘줄이 닿으면서 팔을 뒤로 올리기 힘든 질환도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네, 어깨도 아프지만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기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데 사용되는 어깨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충돌 증후군 때문인데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깨에 문제가 없을 때는 어깨 힘줄과 견봉 사이의 공간이 여유가 많은데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노화로 인해 근력이 약해지고 사고로 다쳤을 경우에는 어깨와 견봉 사이에 어깨 힘줄 사이에는 마찰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잦은 마찰로 인해서 어깨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어깨에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면요. 어깨가 어떤 식으로 아플까요? 네, 충돌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팔을 들 때 어깨 높이 정도에서 통증이 있으며 완전히 팔을 들면 오히려 통증이 좀 감소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팔을 사용할 때만 아프다가 점점 심해지면 하루 종일 아프기도 하고요. 밤에도 통증으로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특히 아픈 팔을 아래쪽으로 해서 모로 누워 자기가 힘들게 되고 팔을 움직일 때 어깨에서 걸리는 느낌이나 소리가 나기도 하고 또 무거운 물체를 들기도 힘들어집니다. 손을 어깨 위에서 주로 쓰는 직업이나 탁구, 배구, 야구, 배드민턴과 같은 운동을 할 때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어깨 충돌 증후군의 증상으로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가 결린다는 느낌이 들거나 무거운 것을 들기 힘들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초기에는 염증 소견을 보이지만 마찰이 계속되면은 어깨 힘줄이 많이 상해서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치료를 해야 합니다. 통증 완화를 위해서 소염 진통제나 아니면 국소 마취제를 직접 주사하는 방법 등도 있고요. 근데 이런 보존적인 치료에도 효과가 없으면은 잠을 자기 힘들 정도 통증이 계속된다면은 관절 내시경 시술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에서 이제 밤에 잠을 자기가 힘들어질 정도면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수술을 하게 될까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수술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어깨 근육이 움직일 때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견봉 부위를 다듬어주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수술 후의 재활 치료는 어깨 근력을 강화하는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시간 노화로 인한 어깨 질환 또 무릎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는데요. 어깨와 무릎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제가 며칠 전부터 왼쪽 어깨가 아파가지고 네. 그래 첫날에 한번 파스도 붙여보고 그랬는데 이틀을 지났는데도 그대로 아파가지고 오늘 병원을 한번 가볼까 했는데 네. TV를 보니까 선생님이 저하고 딱 맞는 그림 오늘
그걸 한다 해서 그래 전화해봤습니다. 네, 왼쪽 어깨가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왼쪽 어깨는 왼쪽은 조금 아프고 오른쪽 어깨가 많이 아파요. 오른쪽. 네. 네.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66세입니다. 아, 66세. 예. 예, 예. 어머니 팔을 머리 귀 위로, 귀 옆에까지 이렇게 올리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되는데, 네. 올리기는 올리는데 팔이 아파요. 아프고, 네. 제가 아침에 운동을 조금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팔 돌리기를 하는데, 팔 돌리기를 하면 아파요. 발 돌리기 하면 예. 아프시고. 이게 이틀밖에 그리고 안. 팔이 딱 붙은 자리가, 네. 아픈 것 같아요. 네. 예. 이틀밖에 오늘 안 3일째 되거든요. 3일째 되셨다고 하셨는데 이전에는 이렇게 아프신 적이 없으셨나요? 저는 항상 몸은 건강하다고 말했는데 다리고 머리고 팔이고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네. 아팠어요. 네. 어머니 밤에 주무실 때는 좀 어떠세요? 그때도 잘 때는 제가 딱 바로 자거든요. 네. 바로 자고 손을 배 위에 딱 얹고 자는데 네. 그러니까 팔이 아픈 거예요. 예. 어머니 특별한 외상력 없이 즉 다치지 않고 이렇게 어깨가 예, 예. 갑자기 아파지는 경우에는 충돌 증후군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예. 경우에는 약물 치료,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시면서 어깨 운동,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면은 괜찮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어깨 쪽에 어머니 연세를 고려했을 때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마음 먹으셨으면은 병원에 가셔서 한번 진찰을 예. 받아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는 70살 먹은 사람인데요. 네. 이 어깨가 많이 아파갖고 정형외과 갔는데, 아이고, 그 힘줄이 끊어질 가망성도 있다면 엑스레이 찍으래서 찍었는데, 다행히 끊어지진 않고, 네. 이게 심한 상태라면서 주사를 맞고 나왔는데, 지금 맞은 지 한 4개월 됐는데, 그 전에 그 주사 한 대 맞고서 어깨에다 맞고는 안 아팠었어요, 하나도. 네네. 요새 조금 이게 아플락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 가자니 갈 정도는 아니로 이렇게 아픈 거라. 네네. 그래서 지금 악화를 다니고 있거든요. 악화를 다녀서 그런 건지, 그래 어떻게 병원을 가서 또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그거 좀 물어보려고요. 근데 네. 많이 아프지 돌리고 일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 아, 근데 자고 그러시군요. 일하면 이게 뻐근하니 아프고 이래요. 네네. 어머니 그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힘줄이 안 끊어졌다고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예. 다른 뭐 초음파라든지 아니면 MRI 같은 검사는 안 해보셨나요? 그런 건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나요? 안 해보고, 아유, 어머니 이거 한번 엑스레이 찍어보세요. 자기 생각 같아서는 이 심줄이 끊어진 것 같은데요. 이 네네. 끊어질 가망성도 있다 했는데, 네. 아이고, 천만 다행히로 그건 아니라 그러면서 주사 한 대 맞으실래냐 해서 맞았는데 몇 개월은 괜찮았는데, 네. 이게 조금 아프기 시작해서 내가 병원을 갈 정도는 아니고, 네. 일하면 막 이게 뻐근하니, 네. 비판이 그래요. 네. 어머니 그 어깨 힘줄을 예.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려고 하면은 초음파라든지 MRI 같은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네,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서 깨끗하다고 해서 힘줄 상태가 완벽하게 괜찮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리고 주사 맞은 거는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주사 같습니다. 보통 요거의 효과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정도가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사의 효과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은 약물 치료 그리고 따뜻하게 온찜질을 좀 해주시고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보십시오.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고 약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하면은 어머니도 초음파라든지 이런 정확한 검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약을 안 먹거든요. 지금. 네. 안 먹는데 집에 이제 초음파가 있어요. 초음파를 계속 해볼까요, 그럼?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그 초음파는 치료용, 그러니까 물리치료용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린 초음파는
힘줄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보는 검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 통증이 계속 좀 있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예. 진단을 받고 나이가 예. 들면은 더 많이 드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보통 75세 이상이 넘어가면은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해도 수술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결과가 좋지 않기 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정확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초음파나 MRI 찍어보면 확실하다고요. 네. 네, 어머니 통증이 지속되신다면 초음파나 MRI 검사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 별로 뭐 많이 아프진 않기 때문에 지립하고 네. 있는데 이럴 때 가야 되네 그럼. 네, 맞습니다, 어머니. 충돌증후군이나 아니면 오십견이 있을 때는 오히려 통증이 좀 더 심한데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통증이 오히려 조금 더 감소하게 됩니다. 좀 불편한 정도만 느끼게 되고요. 네. 네, 어머니 증상이 더 심해지기 전에 꼭 병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60세 먹은 남성인데요. 네, 한 5개월 전부터 목이 밑으로 숙이도 목 뒤가 아프고 네, 또 오른쪽 어깨가 아프고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돌리면 네, 우리 아파요. 네, 예, 그랬는데 이 뭐 저런 건지 뭐 지금 제가 지금 직장에 안 다니고 네. 지금 한 5개월째 놀고 있는데 네. 놀아서 그런 게인지 일로 하다가 안 해서 그런 건지 계속 이래 목을 이래 돌리도 아프고 숙이도 아프고 그렇네요. 네, 아버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예. 아버님 보통 우리가 이제 쉬게 되면은 어깨 통증이라든지 이런 건 좀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몸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목을 아버님 그 밤에 주무실 때 어깨 쪽으로 더 아프고 그러진 않으시고요. 그렇죠. 조금 아프고 네. 또 이래 왼쪽으로 누우면 괜찮고 네. 네. 오른쪽으로 누우면 또 아프고 그래요. 지금 어깨 쪽에. 아픈 쪽이 그러면 오른쪽 어깨 쪽입니까? 예, 그렇죠. 목도 네. 아프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로 누워 잡기가 힘들다면은 보통 충돌증후군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근데 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깨가 더 많이 아파진다. 아니, 목을 많이 움직였을 때, 아니면 오른쪽으로 돌리거나 왼쪽으로 돌렸을 때 그쪽으로 어깨가 더 아파진다면은 이게 목 디스크랑도 연관되어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좀 다니고 이랬는데 네. 또 안 하고 네. 병원에 가서 뭐 사진을 안 찍어봤는데 그럼 네. 병원에 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봐야 됩니까? 네, 찍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버님. 그리고 진찰을 통해서 그 아버님의 그 진단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보신 다음에 치료를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아직 60세면은 아직 젊은 나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지 앞으로도 80대, 90대까지 건강한 어깨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버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어깨와 무릎 질환의 치료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정진훈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십견과 어깨 충돌 증후군까지 선생님 알아봤는데요. 또 어깨가 아프고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들 때 또 어떤 어깨 질환의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회전근개 파열을 우선 지적할 수가 있는데요. 네. 회전근개 파열은 성인 어깨 질환 중에서 만성 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전근개란 어깨를 감싸고 있는 4개의 근육과 힘줄을 말하는데 회전근개 파열은 말 그대로 어깨를 움직여주는 힘줄이 찢어진 것을 말합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은 오십견과 다르게 저절로 회복되지 못하고 점점 악화가 되어서 결국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어깨를 움직이는 힘줄이 찢어져서 발생하는 회전근개 파열. 그럼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노화와 외상 등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깨 힘줄은 다른 힘줄에 비해서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위치상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아주 받기 쉬운 관절인데요. 40세 이상에서는 노화로 인해서 어깨 힘줄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어깨를 지나치게 무리가 가는 행동이나 운동으로 인한 힘줄의 손상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나 수영, 테니스와 같이
머리 위로 팔을 올리는 운동을 과도하게 하거나 네. 어깨 위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 빨래, 육아, 설거지, 청소와 같이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주부에서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을 했을 때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먼저 통증은 목부터 어깨 바깥쪽까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어깨를 움직일 때 미세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심해지면은 어깨 통증이 심해지고 근력이 떨어지면서 잡고 있는 물체를 놓치거나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아주 만성적이 되면은 어깨가 굳어져서 오십견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이제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기도 힘들고 나중에는 이제 어깨가 굳어지게 되고요. 물건도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게 오래 두게 되면요.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진다고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파열된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힘줄과 근육이 변성이 오게 됩니다. 변성이 한 번 오면 봉합 수술을 해도 원래대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변성이 오기 전에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흔히 힘줄이 끊어지면 팔을 아예 올리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힘줄이 끊어진 정도와 팔을 못 쓰는 경우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힘줄이 맨 오른쪽 그림처럼 완전히 끊어져도 주변 근육의 힘이 나눠서 전달되기 때문에 팔을 잘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오십견인 줄 알고 방치해 놓다가 나중에는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어깨가 굳어서 아예 팔을 올라가지 않는 오십견과 달리 회전근개 파열은 관절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아프더라도 다른 사람이 팔을 잡고 이렇게 올려주면은 네. 올라가고 팔을 올릴 때 통증이 발생하다가 끝까지 올리게 되면 통증이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하면서 오십견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질환을 감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뭐 일단 다른 사람이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우선 들어진다면 회전근개 파열을 좀 더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회전근개 파열은 그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수술적인 치료와 비수술적인 치료를 나눌 수 있습니다. 힘줄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라면은 봉합 수술이 필요하겠지만 부분적인 파열만 있는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소염제나 근육 이완제 같은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고 인대 윤활유나 인대 강화 주사처럼 주사 치료 그리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는 온찜질 그리고 인대 강화를 시켜주는 근육 강화를 시켜주는 운동치료 등 오십견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외 충격파 치료도 통증 경감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힘줄 손상이 작은 경우라면 주사 치료, 운동 치료도 약물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심해진 경우라면 수술이 필요하다고요? 네, 힘줄이 완전히 파열된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사용해서 봉합하는 시술이 필요합니다. 부분적인 파열의 경우에도 충돌 증후군이 동반되어 있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절개를 거의 하지 않고 1cm 정도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 관절 내부를 모니터링하면서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림에서 보면 떨어진 회전근개를 확인하여 부착부를 정리한 다음에 특수 나사못이 달려있는 실을 회전근개에 통과시킨 후 묶어서 봉합해 줍니다. 나사못이라고 해서 금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몸에 다 흡수되는 재질을 사용합니다. 절개 부위가 작다 보니까 통증이 덜하고 주변 조직 손상이 없으면서 흉터가 남지 않고 수술 후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어깨와 무릎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예. 도와드릴까요? 예. 어깨가 좀 많이 아팠어도 네. 한 5개월 돼 가는데 네.
어깨 내가 가는 병원에서도 어깨 사진을 첫 번째 찍었는데 별 이상이 없다 하더라고. 신경외과 갔는데. 네. 또 이제 거기서 한 20일 넘은 받아도 계속 아파요. 밤이 되면 더 힘이 들어서. 네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정형외과로 갔어요. 정형외과로 가고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어느 병원에서 어깨를 찍었다 하고 어머니 목을 찍어보자 해서 목을 찍었더니 목하고 내려오는 선이 있고 서로 네. 좀 안 좋다 해서로 그래 어머니는 다른 치료보다도 고주파 치료하고 그 두 가지를 해주더라고. 네네. 그거로 한 11일 받았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해갖고 받고 그걸 하고 나니까 어깨가 이 팔 올리는 건 좀 올라가요. 네네. 쭉 뻗고 올라가고 하는데 밤 되면 너무 힘드는 게라 밤 되면 양쪽 어깨가 다 아파요. 네네. 예, 그래서 좀 이 옆으로도 못 눕고 바로 누자다가도 칼딱 일나는 게라 네네. 아파서로. 그래서 내가 이제 TV로 보다가 내도 지금 막 산에 가려고 하다가 TV 네.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좀 선생님한테 설명도 듣고 싶고 어떤 네. 일인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네. 어머니 죄송하지만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 알 수 있을까요? 예, 49년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 양쪽 어깨가 밤에 통증이 더 심하고 누워 잘 때 더 아파진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의심할 수 있는 게 충돌증후군입니다. 근데 어머니 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귀 뒤까지 넘어가십니까? 예, 이거는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갑니까? 예, 뒤도 뻗어지고 네. 다 되는데 이상하게 이 어깨가 아파요. 네. 그런 경우에는 50견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누워 주무실 때 아프시면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충돌증후군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증상을 들어봤을 때는 그런데 이 충돌증후군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회전근개 파열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가 70까지 다 돼 가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충돌증후군을 오랫동안 5개월 동안 앓았다면은 회전근개 파열이 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만 가지고는 좀 판단하기가 힘들고요. 네. 역시 좀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필요하다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5개월 동안 됐는데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주사 치료도 안 되고 약물 치료도 안 되고 물리 치료도 좀 힘들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도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고주파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를 받고 좀 괜찮으시다면은 다양한 물리 치료 방법과 운동 치료, 그리고 도수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형외과에서 상담을 한번 다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힘줄에 생기는 이제 충돌증후군이 의심이 된다고 하는데요. 예. 네, 병원에서 충돌증후군. 네, 검진을 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정형외과 전문의 정진훈 선생님과 어깨와 무릎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무릎 관절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문제가 되는 질환이죠? 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이나 아니면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에 손상이 생기면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노화에 따른 대표적인 생활 습관 관련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를 받치고 있는 무릎 주위 근육이 쇠퇴하면서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관절이 노화가 되면은 연골에 충분한 영양이 가지 못해서 결국에는 탄력성이 떨어지고 네. 연골이 마모되면서 뼈와 뼈가 부딪히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염증이 심해지면서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력이 마르게 되면은 무릎이 붓고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치료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관절에 변형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퇴행성 관절염도 심한 정도에 따라서 병기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환자의 그 통증의 정도와 진행의 정도에 따라서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초기 관절염의 경우 겉으로 봐서는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기 힘듭니다. 증상도 붓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약간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입니다. 중기의 경우에는
다리가 약간 휜 듯한 느낌을 주는데 무릎뼈 안쪽이 약간 내려앉고 뼈가 정상과는 달리 군데군데 돌출되어 삐져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서 걸을 때도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도 다리가 많이 휘어 보이게 됩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뼈끼리 달라붙어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키가 줄어들고 일어설 때 뭔가 짚고 일어나야 합니다. 걷기가 힘들고 걷더라도 뒤뚱뒤뚱 오리걸음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고통으로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이제 사진에서 보셨듯이 무릎이 붓거나 휘어지거나 나중에는 걸음조차 걸을 수가 없는데요.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검사를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은 증상과 단계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데요. 초기에는 약물 치료, 주사 치료, 그리고 물리 치료와 운동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연골 주사 같은 경우에는 네. 연골을 이루는 구성 성분을 직접 무릎에 주사함으로써 윤활 작용을 좀 도와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흔히들 무릎에 직접 주사하기 때문에 뼈 주사라고 불리는 스테로이드 주사로 오인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뼈 주사는 통증을 감소시키지만은 너무 자주 맞게 되면은 무릎 연골을 오히려 더 상하게 할 수가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나 말기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네, 이제 중기 관절염에서는 관절 내시경을 통한 여러 가지 치료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중기 관절염의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자기 관절을 보존하는 방향의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찢어지고 손상된 연골을 다듬고 고주파를 쏘여서 관절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연골 재생을 유도하는 연골 성형술이 있고요. 그리고 손상된 부위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골수세포를 흘러나오게 해서 무릎 연골을 재생하는 미세 천공술이 있습니다. 또한 체중 부하를 받지 않는 부위에 연골세포를 떼어내서 손상된 연골을 이식하는 자가연골 이식술이 있고요. 정상 연골을 떼어내서 실험실에서 배양을 한 다음에 다시 손상된 부위로 이식하는 자가연골세포 배양 이식술이 있습니다. 이처럼 손상 정도와 환자 상태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치료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수술 과정 없이 유전자 세포 치료 약물을 주사기를 이용해서 무릎에 주사를 함으로써 하는 치료법도 개발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자기 관절을 보존하는 중기 치료 방법들 알아봤는데요. 이제 인공 관절 수술은 최대한 나이가 들어서 하라라고 말을 들었었는데, 하지만 좀 젊은 나이에 퇴행성 관절이 왔다라고 하면요, 인공 관절 수술 선생님 해야 될까요? 관절염이 심하지만은 인공 관절 수술을 받기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40에서 60대 환자들 경우에는 근위 경골 절골술 또는 변형 교정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 자체를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종아리뼈를 교정해서 무릎을 반듯하게 펴주는 수술입니다. 연골이나 힘줄, 인대, 뼈 등을 제거하지 않고 자신의 남아있는 관절을 최대한 사용하면서 관절염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네, 자신의 남아있는 관절을 최대한 사용하는 치료 방법이 변형 교정술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제 그 다음 치료 방법이라면 이제 인공 관절 수술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연골이 심하게 닳고 다리가 너무 휘어 있거나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뼈가 너무 약한 경우나 아니면 염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변형 교정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말기 관절염 치료에서 사용되는 그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인공관절 수술은 관절염으로 망가진 연골을 떼어내고 그 안에다가 특수합금과 고분자 재료로 만들어진 인공관절을 삽입해 줌으로써 통증을 줄이고 다시 잘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는 치료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인공 관절 수술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절을 형성하는 뼈의 겉면을 곱게 다듬고 얇은 특수 금속막을
관절 겉면에 씌운 다음에 그 중간층에 물렁뼈 역할을 하는 특수 플라스틱을 삽입하면 치료는 마무리됩니다. 수술 후에는 관절염으로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망가진 조직을 제거하고 튼튼한 새 관절을 삽입했기 때문에 관절 운동 기능이 되살아나서 통증이 완화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선생님, 요즘 이제 인공 관절 수술을 이제 어르신들이 되도록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는데 인공 관절 수술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인공 관절의 장점은 너무 심한 경우에는 보행이 너무 힘들 정도로 걷는 게 심할 경우에는 네. 걸음으로 다시 보행을 시켜줄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고요. 환자분들이 너무 아파서 네. 평소에 주무실 때도 너무 아파하시고 이럴 경우에는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다만 우리가 많은 어르신들께서 생각하실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은 내가 예전처럼 아주 젊었을 때처럼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건 아닙니다. 통증이 비가 오면 약간의 통증은 있고 우리의 목표는 이전에 정상적인 생활할 때의 80% 정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통증은 약간 남아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부작용으로 감염이라는 아주 무서운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확률은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이렇게 인공 관절 수술을 그러면 최대한 늦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자기 관절을 가장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게 가장 좋은데 네. 인공 관절의 수명이 요즘에는 20년에서 한 25년, 최근에 30년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나왔을 때는 한 15년 정도 되면은 재치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나이가 젊었을 때 인공관절 수술하게 되면 재치환술이라는 어려운 수술을 또 남겨두게 됩니다. 그러면은 환자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까지 하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인공관절의 수명이 25년, 30년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빨리 하는 것이 오히려 수술 결과도 좋고 수술할 때도 편하고 환자들 만족도도 편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르신분들이 뭐 초음파나 MRI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걱정이시다 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가요, 선생님, 실제로? 네, 많이 요즘에 환자들을 보다 보면은 네. 우선 비용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비용 요즘에는 인공관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의료 지원 사업이 많이 활발하게 발달되어 있고 병원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도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병원 자체적으로도 초음파라든지 자기 MRI, 네. 자기 공명 영상의 경우에는 조금 가격을 할인해 줘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병원 쪽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요즘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어깨 관절도 움츠러들게 되고 쉽게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조금 어깨 관절이나 무릎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가장 좋은 것이 이제 온찜질이고요. 네. 우선은 물리치료 중에서 집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온찜질. 그리고 어르신들께 제가 보면은 가장 부탁드리는 거는 달 목욕을 끊어서 반신욕, 목욕탕에 가서 온몸을 이제 탕 안에 담궈 놓고 적어도 15분 동안 네. 하면은 모든 관절들의 이제 혈액순환 자체가 개선이 돼서 네. 통증도 완화가 되고 그런 관절 염증도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온찜질 그리고 반신욕을 추천드리고 네. 그리고 꾸준한 스트레칭. 우리가 무릎을 펴서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쫙 펴서 10번까지 세알리고 이렇게 네. 하는 운동도 괜찮고 아니면 어깨 관절이 많이 아프시고 하신 분들은 철봉에 매달리는 네. 운동조차도 스트레칭이 많이 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미세먼지가 나쁜 날이 많습니다. 이제 비가 내렸지만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서 비에도 씻기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미세먼지 특보 때는 외출을 자제하시고요. 또 물을 많이 마셔서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호흡기 건강뿐만 아니라 눈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요. 미세먼지 타단 마스크를 꼭 챙기시고 또 무의식적으로 눈을 비비는 행동도 삼가하셔야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